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박완서. 박완서가 가장 사랑했던 연작 자전소설 그 두 번째 이야기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 이어 박완서 작가님의 두 번째 자전소설입니다. 작품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일제강점기 후부터 한국전쟁 일사 후퇴까지의 기억이었다면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일사 후퇴 이후 한국전쟁 막바지에 이르는 작가 박완서의 기억입니다. 솔직하고 꾸밈없는 작가의 고백이라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과거라 해도 공개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치부를 들추어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허물을 감추지 않고 과감히 드러내는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서울 시민들은 또다시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총상을 입은 오빠 때문에 한강 이남으로 피난을 떠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머무를 수도 없었습니다. 국군이 다시 수복하면 피난을 떠났던 동네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빨갱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 때문에 도강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래서 전에 살았던 현저동으로 가는 선택을 가게 됩니다. 거의 피난을 떠나고 빈집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고 있는 하늘이 대한민국의 하늘인지 인민공화국의 하늘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다시 격금 내기로 내쫓겼다. 기대빼기가 솟아있는 건물은 형무소 말고도 몇 군데 더 있었지만 아무것도 나부끼고 있지 않았다. 국군은 죄다 시민을 죄다 피난시키고 나서 후퇴했으니 서울을 비워준 셈이건만 인민군은 어디서 뭘 하는지 아직도 입성을 한 것 같지가 않았다. 집 앞의 우물은 정말 물이 충충했다. 충충한 수면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나는 번번이 깜짝 놀라곤 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세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이 있었던가? 한국 전쟁을 몸소 체험하지 못한 우리 세대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한국 전쟁은 대부분 서울이나 피난민의 초점이 아닙니다. 전쟁터의 전투 장면은 당시의 시민들의 겪었을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완서 님의 작품에 우리는 경의를 표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다. 어둠 속에서 우리와 시야가 닿는 한 무학재 고개로부터 독립문까지 묵묵히 인민군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앞세운 탱크도 깃발도 군가도 없이 무엇을 신었는지 군화 소리도 없이 마치 무학재 고개 너머에 깊이 모를 어둠에서 풀려나오듯 한없이 우울하고 조용하게 입성을 하고 있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대부분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잣대로 판단하려는 위험한 발상이 있습니다. 교과서나 영화, 드라마로 한국 전쟁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같은 작품이 소중한 건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치를 쌓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군인이 아니라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나도 식량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다. 빨리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건 이제 자유니 민주주의니 하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 집 식량이 바닥나기 전에 먹을 것이 유통되고 먹을 걸 살 돈이 없으면 하다못해 구호물자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세상이 와야만 했다. 온전한 빈집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이미 손을 탄 집에서도 먹을 것을 찾아내는 일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아기 베개 속의 좁쌀 따위 미미한 것을 위해 여자들 특유의 섬세한 감각을 총동원해야만 했다. 그건 할 짓이 아니었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에겐 아군과 적군만 있을 뿐 중간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작품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몇 번이고 피난을 떠났던 시민이나 남아서 눈치를 봐야 했던 시민이나 고생은 매한가지였을 거라는 점입니다. 완서 역시 아무리 숨어 있어도 점령군 치하에서 살아남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인민위원회에 나가서 내가 처음 한 일은 강 위원장이 작성한 상부에 올릴 보고서를 골필로 긁어서 등사판으로 미는 거였다. 보고서는 남아있는 동민의 동태와 성분 파악이 주였다. 다시 인민군이 서울에서 철수할 즈음에 완선의 가족은 이산의 아픔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인민군은 완서와 올케를 북으로 데리고 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러한 사실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렴풋이 그랬을 거라는 짐작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면 작가와 같은 지식인의 솔직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임진강만 안 건넌다면요. 오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어떻게든지 임진강만은 건너지 말 거라. 옳게 하고 엄마가 입을 맞추는 임진강 소리가 나에겐 암호처럼 들렸다. 내 마음속에는 38선이, 그들의 마음속엔 임진강이 각각 넘어서는 안 될 선으로 그어져 있었다. 다행히 완서와 옳게는 임진강을 넘지 않았습니다. 고향인 개성 쪽으로 갈 것이라는 말을 인민군이 믿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교화라고 하는 곳과 그 근처에서 있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교화, 즉 파주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부터 완서는 이번에는 남쪽 향토방위대에 취직이 됩니다. 하지만 곧 인민군이 들이닥친다는 소식에 다시 한강 이남으로 철수를 하게 되는데, 서부 전선은 엄마가 예언한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것 같더니만 또다시 한강 이남으로 피난을 가라는 후퇴령이 내렸다. 군인, 경찰, 공무원 등 필요에 의해 한강 이북에 들어와 있는 인물들이야.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되지만 천신만고 끝에 제 집이라고 찾아든 귀향민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계절이라고 하지만 또다시 집을 떠나는 일은 난감하다 못해 분하고 억울했다. 충청도까지 피난 갔던 완서는 머지않아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사실 서울은 점령당하지 않았었습니다. 38선 인근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완서는 서울대생이라는 타이틀로 남대문 근처 미군 PX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향토방위대에 함께 있던 근숙 언니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PX에서 만난 박숙은 화백과의 일화도 전합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1953년 한국전쟁 휴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서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양아치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깡통을 들고 다니는 거지고 또 한 종류는 뭘 파는 것처럼 들이대면서 훔치는 걸 주로 하는 좀도둑들이었다. 거지 애들의 밥은 양공주와 PX 거리였다. 그 애들은 PX 안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젊은 여자들을 통틀어 PX 거리라고 부르면서 양공주와 분류해주기는 하지만 한번 붙들렸다 하면 용서 없기로는 양공주 취급과 조금도 다를 게 없었다. 그 애들은 빌어먹으려고 깡통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겁을 주려고 들고 다니는 거여서 질이 좀 나은 애는 그 안에다 콜타르 비슷한 시커먼 걸 넣고 다녔지만 질이 나쁜 애는 구린내 나는 인분을 넣고 다니면서 핸드백을 붙들고 늘어졌다. 돈을 안 주면 그걸 옷에다 칠하겠다고 킬킬거리며 위협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저 사람은 무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그런 양아치나 좀도둑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머리는 깡통처럼 비어있는 데다 고집은 무지하게 센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열의 10명은 한 달에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전쟁에 관해서는 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보수 인사가 집필한 책에는 이승만 찬양뿐일 것이고 북한 사람이 쓴 책에는 김일성 찬양만일 게 너무 뻔하지 않을까? 하지만 미국 학자가 쓴 책이고 백악관에 해제된 한국전쟁 기록물이 바탕이라면 음모론이나 유일신적 종교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편향에 어울리는 책들만 읽습니다. 다른 이견의 책은 읽지 않습니다. 물론 입과 손으로 욕지거리와 비난의 달인들이긴 합니다. 무신론자인 내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그런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동맹국의 작가이자 백악관의 기록물이 담겨있는 책도 안 읽고 한국 전쟁을 논한다면 더욱이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 데스퍼레이트 그라운드, 콜디스트 윈터 이 세 권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완서 님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캔디맨의 고전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